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 총 2건으로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연주음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연심 위원장님과 송병호 부위원장님,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77조 2025년 주차장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요금 수입으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4조 관용차량 감정평가액 인상에 따라서 관용차량 매각대금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부터 14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근본 의회 사무국에서는 기정예산 104억 2221만 9천 원보다 5억 3224만 6천 원이 감액된 98억 899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의정활동 의정 업무 지원으로 공무국의 차량 임차비 및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55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수행직원 국외 업무 여비, 국제화 여비 및 공무교육 여비 집행잔액 9,67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비로 의원 국내 여비 및 국외 여비, 의원 역량 개발비 집행잔액 등 1억 1,88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조 의정활동 홍보 업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계약 집행 잔액 등 2,513만 2천 원을 감액하고 방송 운영 장비 및 유지비 및 의정 홍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3,26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집행잔액 및 전기요금 집행잔액 6,999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조 인력운영비로 일반직 및 공무직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9,55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국내 여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 3,241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860만 원으로 기정액 2,850만 원 대비 1,0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임시청사 주차요금 수입 900만 원, 관용 차량 매각 대금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98억 8,997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04억 2,221만 9천 원 대비 5억 3,224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비 1억 1,185만 6천 원, 여비 9,672만 5천 원, 공무원 공무직 보수 등 인건비 8,884만 3천 원, 일반 운영비 6,999만 5천 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회 사무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청사 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 경비는 보강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의회비, 여비, 인건비 등은 감액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 일답 형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송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흠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연주흠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86쪽 시의회 임시청사 주차요금 수입으로 4,320만 원, 98종 보통 예금 이자 수입으로 2만 5천 원, 102쪽 법인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 및 유료 포인트 환급금으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 의회 사무국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958만 3천 원이 증액된 108억 6,7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부터 206쪽 의정활동 의정업무 지원입니다. 제3대 청주시의회 의정백서 및 제4대 청주시의회 개원 수용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의원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역량 개발비, 연찬회 교육 등으로 38억 5,1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7쪽 의정활동 의사업무 지원입니다. 정례의 속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회의록 유인, 어린이 청소년 의회 체험활동 운영,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및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8,3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10쪽 의정활동 홍보 업무 지원입니다. 의회 SNS 콘텐츠 및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의정 소식지 발간, 의회 누리집 디자인 변경을 위한 전산 개발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광고비, 노후 생중계 방송 시스템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11억 4,6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1쪽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부설 주차장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수수료,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청사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불안 해소를 위한 노후 승강기 교체 시설비 등으로 2억 9,4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부터 212쪽 의회 인사 업무 추진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비용 및 위탁교육비, 직원 포상금 등으로 9,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일반직, 기타직 공무직 직원을 이용한 인력 운영비 51억 9,339만 4천 원과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업무 추진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1억 9,9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획된 사업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희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향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41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6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 임시청사 주차요금 수입 4,320만 원, 보통 예금이자 2만 5천 원, 법인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 90만 원, 유류포인트 환급금 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08억 6,74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5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및 법정, 의무적 경비가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청사 승강기 교체비 6,070만 원, 어린이 청소년 의회 체험 활동 운영비 390만 3천 원, 의회 캐릭터 개발비 2천만 원, 영상 디자인 작업용 컴퓨터 구입비 560만 원, 임기제 공무원 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138만 5천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 사무국 소관 2026년 예산안은 제4대 의회 개원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의정, 의사, 홍보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 캐릭터 개발 등 홍보사업 예산을 통해 의회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고
청사 승강기 교체 예산을 편성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 일답 형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6페이지입니다. 의회 사무국 시의 임시청사 주차요금 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똑 떨어지는 360만 원을 어떻게 세입이 잡는 거죠?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뭐 100대 200대가 매월 똑같이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한 달 평균에 한 360만 원 정도 차량 세입이 잡혔고요. 하루에 따지면 평균적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가 꼬박꼬박 세입으로 잡히고 있어서 평균 금액으로 산출해가지고 36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4,320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차량 대비 주차 대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얼수 이렇게 잡혀 있는 금액인가 봅니다, 보면. 네, 저희가 이제 차량 올해 같은 경우에 주차장 보수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일반 시민분들께서 그 유료 시간에도 주차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주차 요금이 좀 다소 많이 나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우리 승강기 지금 시설 비용이 한 6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승강기가 지금 내부 연한이 한참 지난 거 아닌가요?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15년이 지나게 되면은 승강기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서 이제 승강기가 안전한지 여부를 저희가 찾고 있는데요. 2023년에 1차 정밀 검사는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18년 차입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만 해도 벌써 주요 부품을 유료로 이제 교체한 게 한 3개 정도 되고요. 이제 무료로 교환 받은 부품도 3개 이상 돼서 한 6회 정도 수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이 저희가 센서 같은 경우를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갑자기 닫히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승강기를 운영을 하다가 좀 이렇게 서 있는 적도 있었나요? 중간에 운행하다가? 올해는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청사 이전하고 초기에는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라도 이거 승강기 교체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좀 챙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희가 이제 2023년에 1차 정밀 검사를 실시했을 때만 해도 이제 뭐 아주 큰 주요 부품들에 대해서는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수선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2024년하고 2025년 오면서 이제 교체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제 저희가 이게 기간 동안 이제 계속 서 있는 경우가 있고 해서 사용객들이 많이 불편해하셔서 이번 기회에 좀 늦었지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교체를 하게 되면 중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더 변화는 없고 그냥 기존에 있던 그 중량 그대로 교체하는 건가요? 저희가 기존 승강기가 장애인용으로 되어 있는 이 5층 이하 승강기라서요. 기존 승강기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중량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승강기만 이렇게 교체하는 거라서 전체를 건드리는 공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수 의원님, 우리 박장성 팀장님께 208페이지 의회 캐릭터 개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팀장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팀장님께서 타 지자체 사례들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세우셨고 또 나중에 캐릭터 응용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라던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들도 다 고려하셔서 많은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심볼이나 로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을 때 현재 트렌드를 너무 반영해서 몇 년 뒤에 그게 좀 촌스럽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걸 사용하는 뭐 기관, 단체, 회사 등의 그 상징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뭐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 잘 하셨는데 우리가 5년, 10년 뒤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의회를 잘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됐으면 하고요. 물론 우리 청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굉장히 이게 아마 콘텐츠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팀장님 지금 준비 잘 하셨으니까 좀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홍보팀장 박장수입니다.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요.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어차피 저희가 캐릭터 선정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타지지체랑 이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실제로 선정하기 전에는 이 의원님들의 또 의견도 좀 수렴을 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같이 공유하면서 그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캐릭터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송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정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4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정수기가 의원실에는 정수기가 지금 26,600원과 16대 있고, 그다음에 의원실에서 33대가 돼 있어요. 이게 또 금액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33대만 돼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지금 33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 7월에 청사 이전하면서 설치해드린 개인 집무실용 정수기라서요. 그럼 총 33대 지금 설치를 하시고 다 하신 건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개인 집무실을 쓰시는 분 의원님들이 33분이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위원장님실하고 이제 의장님실하고는 따로 저희가 기존에부터 계약돼 있던 걸 사용을 해서요. 그 전에 거는 이제 계약 단가가 조금 낮은 이유가 계약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때 당시에 단가가 반영이 돼서 계약이 됐던 거고요. 23년에 33대 계약할 때는 23년 당시에 단가가 반영돼가지고 계약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수기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사실 좀 사용하기가 조금 저거 해서 저는 오히려 생수로 물을 이제 끓이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정수기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공기청정기다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뭐 조달청이라든가 막 딱 정해진 이걸로만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죠?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요. 구입을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커피포트도 너무 허술해서 조금 막 뜨거운 물을 부으면 막 줄줄 새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겨서, 이왕 사용할 거면 좀 사용할 수 있는 걸 좀 갖다 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내년에 이제 들어오는데 다들 사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예산은 잡아놔야 되는 거지만 이런 거는 한번 이제 물어보시고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쓸 게 아니면은 그냥 안 쓰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각 의원 집무실에 비치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수선이 필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요. 냉장고도 저희가 비치되어 있는 냉장고가 예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쪽에 오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집무실에 여기 개인 집무실 생기면서 방마다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냉장고에서도 막 물이 냉동실에 이렇게 나와서 뭐 흥건해서 몇 번이나 이제 걸레로 훔치는 경우도 생기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도 별로 안 한 것들이 물품들이 너무 그러니까 좀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고, 저희는 또 이렇게 예산을 드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 어차피 사용을 하는 거라면 좀 그냥 좀 사용할 수 있는 걸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한번 찾아보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203쪽에 중간쯤 보면은 이제 제4대 청주시의 개원 수용비에서 배지를 210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럼 4개씩 해주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3개씩 배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3개 배부를 하고 추가로 제작해 놓았을 때 이제 이게 3개 이후에 더 필요하시다고 요청 오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네, 이해했고요. 208쪽입니다. 신민수 의원님께서 이거를 의회 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또 거기에 반해서 이 캐릭터 개발을 했을 때 과연 의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들었고요. 의회 달력 같은 거는 그런 거를 좀 제작하면 어떨까? 의회 달력 저기 왜 탁상용 달력으로 해서 오히려 이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요 홍보팀에서 하는 거죠. 위에 캐릭터 개발. 네, 홍보팀장 박찬수입니다. 예, 캐릭터 개발은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달력 같은 거는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혹시? 네, 홍보팀장 박찬수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캐릭터가 만약에 개발이 되게 되면 그 웹툰에도 사용을 하고 SNS 홍보 자료에도 사용을 하고 유튜브 이제 뭐 각종 썸네일이나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이제 청소년 의회 교실이 되게 되면 기념품이라든지 그 기념품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달력 부분 그런 것도 검토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캐릭터 개발이 되면 그 활용 분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달력 부분도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 청주시 로고처럼 그게 캐릭터도 그렇게 사용될 거라는 거죠? 네, 홍보팀장 박장수입니다. 네, 시의회 뭐 로고랑 같지는 않지만 로고처럼 다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네, 계속 이어서 질의할게요. 210조 그 자산 취득비 중에 상단에 보면 영상 및 디자인 편집 전용 PC 해서 데스크탑하고 모니터를 이렇게 이제 계상을 했는데 이 전용 PC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207쪽 같은데 보면은 콘텐츠 사이트 사용료나 뭐 이런 거를 거의 외주를 줘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PC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팀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뭐 여기 보면 미리 캠퍼스 기업용 뭐 프로 연회비 뭐 이런 것도 다 내고 있는데 웬만한 거는 다 외주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도. 네, 홍보팀장 박찬수입니다. 예, 대부분의 사업들은 외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전용 PC를 사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 PC가. 홍보팀장 박찬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외주 용역은 만약에 의정 활동 뭐 카드 뉴스라든가 그 영상이라든가 이제 대부분의 그 사업들을 외주 용역을 주고 있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카드 뉴스 중에 그 업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을 실제로 받으면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소한 건 또 저희가 상당 부분은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카드 뉴스에 있는 것 중에 뭐 저희가 만약에 주말에 뭐가 확인이 됐는데 그런 걸 담당자가 만약 확인하면 그런 부분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만 시간적인 부분을 아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각 상임위에서도 만약에 뭐 요청이 들어오면 그 이제 토론회나 뭐 이런 거 작성할 때도 저희가 직접 작성하는 거 그래서 카드 뉴스나 영상물 편집 소프트웨어가 이제 구동 가능하도록 그 기존에 있는 PC가 2019년에 구입을 해가지고요. PC가 이제 최근 사양으로 업데이트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지원을 하고 싶을 때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양을 좀 높이면 의원님들이 이제 의정 활동하는 부분을 조금 지원하는 기능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담당자도 이제 캐릭터 개발하고 나서 이제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뭘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시민 소통 컨텐츠라고 해서 그 카드뉴스 중에 법정일이나 아니면은 무슨 시민들이 뭐 공감할 수 있는 오늘이 무슨 날입니다. 그래서 막 알려준 수능 날이나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작성을 할 때 내년도부터는 법정일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제작하기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담당자가 직접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홍보팀에 있는 주무관이 상당히 실력자로 알고 있는데 웬만한 거를 다 외주를 주고 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 네, 홍보팀장 박찬수입니다. 근데 그 실제로 의원님들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게 되면 지금 당장 제 2차 정례 같은 경우만 봐도 의원님들이 지금 5분 발언 그리고 보도 자료 그리고 각종 뭐 만약 예를 들어 시정 질문이나 뭐 이 조사 이 의정 활동들이 몰릴 때가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했을 때 만약 외주 용역을 주면은 즉각적인 뭐 일주일 안에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혼자 하게 되면 한 3주 이렇게 이상 걸릴 수가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은 신속한 홍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기 중심의 활동에 업무가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외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2조 임기제 공무원 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나요? 의정팀장님? 네, 의정팀장 박선영입니다. 네, 여기 인건비를 한 명은 7개월, 한 명은 10개월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네, 저희가 요거는 정책지원관 중에서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낸 만큼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들어갔으면은 그 지원관이 서포트하던 의원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이제 그 서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7개월, 10개월 이렇게 장기 휴가를 냈으면 그 다음에 재임용은 가능한 거예요? 그 부분은 이분들이 복귀하셨을 때요, 다시 저희가 연장을 하기 위해선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정책지원관 평가를 통해서 결정될 부분이라서 지금 육아휴직 여부하고 연관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지금 의원 2명당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의장님도 이제 중앙에서도 1인 1 정책지원관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저희들이 부족한 그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7개월, 10개월씩 휴가를 가고 장기 휴직을 내면 그 나중에 대체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셨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그 나머지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7개월, 10개월씩 이렇게 임시 기간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놓으면은 우리가 의정 활동하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어요?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 왜냐하면 정책지원관하고 의원하고는 계속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사고방식을 그 지원관이 잘 알아서 5분 발언을 할 때나 시정질이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맞게 거의 결이 같게 해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원관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준다면은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게 연속성 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의회 사무국장 연주입니다.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그 해결 부분은 좀 어려운 거고 실제 전 그 여성분들이 왔을 때 가임기 여성분들의 실제 정책 지원관으로 그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이 전 출산은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 국가적인 적이 장려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산 휴가를 들어가거나 휴직을 할 때 어쩔 수 없는 그 대체 인력 임시 그 기간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 연속성이 업무의 연속성이 좀 어느 정도 결여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출산을 위하고 그 여성분들의 취업이나 이런 종합적인
종합적인 걸 생각할 때 이 부분에서는 좀 의원님들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데 이걸 모든 게 남성 직원들을 하더라도 연속성은 있을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 어느 순간에는 자리 배치를 또 변경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금 그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도 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 의원님들도 조금 양해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만 예로 들을게요. 저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정책지원관이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 정책지원관 임기 기간 동안 채용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공석인 상태로 그냥 가다가 또 중간에 또 정책지원관을 또 뽑았는데 그 지원관이 또 어디를 간다고 또 가가지고. 이 부분은 지난주에 행감 때도 나왔던 정책지원과 운용에 대한 부분과 연결지어서 해야 되는데 실제 의회 사무국에 일부를 배치를 하고서 공통적인 사항은 의회 사무국에 있는 직원이 정책지원관이 그 업무를 대행하게끔 하면은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은 연결성이 쭉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정책지원관 운용에 대한 그 제도를 개선부터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바로바로 그 대체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의회 사무국에 조례로 배치하게끔 해놓고 의회 사무국에 몇 분이라도 근무를 해서 공통적인 사항은 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정책지원관들이 업무를 추진하게 함으로써 그 한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아니면 출산휴가 들어갔을 때 공통적인 부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정책지원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그때 제가 답변 드린 거 마냥 실제 우선적으로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조례부터 하고 그 배치를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정책지원관 2명이죠. 정말 안쓰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복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4명이잖아요. 그런 걸 좀 재편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정책지원관들이 2년 주기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자리 변경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이제 2년 정도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행감 때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하고 결부시켜가지고 한번 자리 배치를 한번 변경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의회 사무국 전체에서도 우리 정책 지원관에 대해서 직원 채용 방안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정직원을 원하거든요. 전에 1대 2대 때는 정책 지원관이 없을 때도 사실은 이게 운영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양질의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관 제도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송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병호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예산안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 중 2,56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